자, 하나하나 팩트 치고 넘어갈까요? 아까 우리 광우병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 뭐 최근에 좀 발생한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미국에서 광우병이 매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7년, 2018년, 2023년 올해까지 발병한 거 알고 계세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광우병이 계속 발병하고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올해에도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위험한 병 맞죠? 그 병은 위험하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광우병에 대해서 소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를 반대했잖아요. 그게 괴담이었습니까? 광우병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또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미국 가셔서 또 30개월 이상짜리도 드셨다는 게 언론에 좀 보도된 것들 아니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30개월 이상 소 수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니죠. 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동물성 사료 지금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거,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거고, 이 반대 의견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먹인 이런 소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건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괴담이었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모 방송에서 소가 구루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이게 광우병이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 광우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혀 잘못된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할 게 많았는데 좀 생략 넘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윤재갑 의원님 질의에 지금 알프스의 오염수 처리를 했는데 35%만이 일본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 흡착 탭을 거쳐서 일부 핵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알프스를 한번 거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단 오염수 탱크에 다 집어넣고 그 중에 70%는 오염수가 그 방사성 핵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려면 그것이 기준을 맞출 때까지 필요하면 계속 재정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윤재갑 의원이 질의에 뭐라고 오염수에 들어있는 것의 70%는 그 정화 과정을 안 거친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하자면 재정화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제가 재정화를 한번 정화 과정을 거친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방류를 하려면 재정화를 몇 번을 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춘다 하는 것이 IAEA나 지금의 계획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 첫 질에도 우리 총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윤재갑 의원님의 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근거 없는 이야기다. 국민을 혼동에 빠뜨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 탱크에 있는 것이 이것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고 배출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윤재갑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그거를 한 단계를 거친 것을 갖다가 오염수 저 탱크에다가 넣었는데 아직도 70%는 그 정화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 기준으로 맞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거라니까요. 잘 모르시고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답변하시겠다. 답변하는 게 옳고요.
또 방금도 그 당시의 답변도 과도하게 답변하셨어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있다고,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국무총리시잖아요. 총리의 말 한마디가 이게 사실이 되고 오히려 국회의원 한마디마다 오히려 무게가 있어요. 이게 괴담입니다. 아니, 그러나 이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오염수 처리 탱크의 70%가 아직 정화되어야 할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화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방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프스 얘기를 해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검사하는 것은 당초 61개에다가 그 삼중수소 그리고 C14까지 합쳐서 64개 정도 됐지만 그거를 그 선정하는 과정은 모든 방사능을 다 염두에 두고 1000개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반감기를 지난 것을 제외하고 뭐 등등등등 제외해 가지고 64개를 검사를 하다가 그 소위 IAEA에서 그거를 예측 기반으로 하지 말고 그 소위 말하는 실제 검사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30개 정도로 내려왔다가 이것이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나머지는 잘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준 이하로 기준을 미타한다 이렇게 보고 10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시찰단이 가가지고 2023년 4월 동안에 일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 10개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업종에 대한 로 데이터를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프스에서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알프스는 일본이 만든 장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계속 점검해야죠. 네, 알프스가 어쨌든 그 시험 과정에 여러 차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아까 그 보통 100배에서 19,900까지 방사능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그 알프스 기계 고장나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알프스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계 갖고 우리가 알프스 통과했으니까 무조건 믿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예,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시료 채취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시료 채취 어떻게 해야 맞아요? 시료 채취는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 1월 달에 이번에 발표한 그 시료는 그 IAEA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25.6 리틀인가요? 그거를 파이프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뽑아가지고 즉각 그 용기 2개에 담아가지고 IAEA가 보는 데서 일종의 밀봉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포함한 그 검사를 하고 있는 4개 그 기관하고 IAEA에서 직접 검사하는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1차고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가 아까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 실제 오염수의 맨 윗부분에 있는 그 시료만 채취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 1차 작년 1월 달에 3월인가요? 작년 3월에 한 1차 채취 이번에 결과가 나왔던 그거는 다 약 그 14일 동안을 뭐 그 용어로 그렇게 쓰대요. 교반을 하고 순환을 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14일 동안을 섞어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채취로서 다 시료로서 보냈다. 그런데 아마 2차, 3차로 한 것은 그 1차가 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화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도록 정화한 것을 담은 그 탱크에서 뽑은 거고요. 나머지 윗부분에서 교반을 충분히 안 하고 했다 하는 부분은 그 탱크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K탱크가 아니라 J탱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거쳐서 아직 70%가 그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거죠. 그것들에서 뽑은 것은 아마 그 윗부분에서
뜬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정화된 것을 보는 그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차로 그거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채취를 했는지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IAEA도 일본 도쿄 전력으로부터 제공받는 시료만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IAEA가 현장에 있었고 밀봉하는 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채취한 제공받는 시료가 IAEA 제공한 독자적이 제공한 시료가 표층에서만 채취한 시료라고 하니 1차는 아니라는 네. 거죠. 이번에도 불안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 내내 하셨던 게 뭐냐면 IAEA가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 국가가 판단해서 우리 정부가 판단해서 그런 과정이랄지 데이터가 안전히 못하면 우리는 반대할 것이 입장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시료 채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본 측에 요구할 생각 있으십니까? 1차 시료를 우리가 받았죠 이미.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IAEA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그 시료를 지금 1차 한식으로 또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제가 관련되는 우리 원안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건지. 국민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방류가 될 때 그때마다 제대로 방류가 되는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교류하면서 의견 교환하면서 해야 된다. 총리님, 방류가 될 때가 아니라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촘촘히 점검해야 되는 게 총리님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시료 채취를 받아서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원안위원장께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복원된 한일 관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이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시찰단을 받고 필요한 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하는 것을 협의해라라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영향은 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일 정상회담이 마칠 때마다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첫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요구에. 그거는 우리가 그 시료 채취하고 모든 IAEA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의 결과를 발표할 거거든요. IAEA에 뭐 지금 6월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 독자적인 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시료 채취한 거를 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국민들께 좀 더 우리가 잘 설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요구한 이 전제가 충족됐을 때 그 다음에 한국의 이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남은 거는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고 우리 박진 장관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건 박진 장관님께 여쭤보면 총리님이 알고 계시니까. 네. 좀 쉬고 싶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의견 주시죠. 네. 그게 채워졌다고 보느냐? 네. 저는 뭐 무엇을 그렇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채워졌느냐 마느냐 하는 사실 그런 표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방향이 미래를 향해서 가면 그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한 그 고민과 이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그러나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니까 방향을 향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하면은 저는 뭐 그걸로서 앞으로 계속 더 좀 잘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그동안 이루어진 거를 하나하나 보면은 뭐 조금씩은 채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부의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물컵의 반은 일제 강점기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의 한 맺힌 핏물로 채운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는 일본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나머지도 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는 일이 발생할까 힘이 걱정입니다.